우리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7년 만에 외부 인사로 사무총장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선관위를 개혁한 이후에 우리 사무총장님 그 임무를 마치시면 그 뒤는 또 개방형 직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 사무총장으로 보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계속적으로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이 된다면 네.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인사청문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급 공직자인데 개인적인 견해가 어떠세요?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본다면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사무총장님께서는 지난 7월 18일 날 내정이 됐죠. 이때 이제 회의가 열려서 아마 최종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것 같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날 내정 발표가 난 이후에 각 언론에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인사다. 특히 이제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사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비판이 있었고, 뭐 야당은 물론이죠.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뒀는데 조금 무리한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있었고요. 우리 저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개인적인 예. 왕래는 없었다 뭐 그런 네네, 저희 말씀을 그리고 하셨죠. 예, 예. 제 경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33년간 법관 네, 그건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걸어왔기 때문에 네.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서 네. 우리 네. 사무총장님의 그런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와는 별개로 네.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이 이 대통령의 친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돼서 되겠는가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점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그 총장님께서 최초로 어떤 분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노태학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노태학 위원장님요? 네, 그 다음에 김필권 상임위원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두 분 지금 말씀드린 노태학 바와 위원장님은 연선 16기 동기시죠? 김필권 상임위원도 16기 동기입니다. 동기시고. 네,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혹시 전화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분들에 대해서 그 비서관 성함도 제가 그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통화는 한 번 있었네요. 통화는 없었습니다. 통화는 네, 없었습니까? 아예 그분들하고 통화 자체를 안 합니다. 저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하신 적은 없죠? 없습니다. 네. 되게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어서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매우 친한 네. 관계다. 이런 그렇습니까?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대학 동기 맞습니다. 대학 동기 정도다. 네, 알겠습니다. 노태학 그 위원장님께서 우리 사무총장님 채용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폐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직 아니십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사무총장 그 이후에 이런 그 인사와 관련돼서도 적어도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네. 그때 사용됐던 예를 들면 지원자가 누구고 그리고 또 어떤 그 판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됐고 또 최종 판단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기록으로 남고 서류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축적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건 정부기관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전부는 아니겠으되 개괄적으로는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께 총장님 당사자시니까 네. 요것과 관련된 개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도 청구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대법원에 낸 서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고자 한다 그러면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국정원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정원은 왜 하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 하루 전에 이것을 밝혔을까? 언론에 공개했을까? 굉장히 그 빅 뉴스였는데 말이죠. 네. 근데 아까 그 노태학 위원장님께서는 협의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총장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견을 세게 밝히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무시하고 그냥 발표를 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럼 용인을 한 거네요. 선관위에서. 이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선거 끝나고 발표하면 되잖아요. 왜 하필 투표 하루 전날 발표를 했냔 말이죠. 강서구의 여러 현수막 중에 본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현수막이 많아요. 그리고 보수 유권자나 보수 이 지지 세력들은 본투표를 해라. 사전선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하나의 이게 국정원발 이게 원풍이다.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과거의 북풍이나 총풍과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원풍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 시스템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보수 유권자로 하여금 뭔가 분노를 자극해서 본투표에 이런 투표율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속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니까 간략한 그간의 협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9월 22일 최종적으로 그 사이버 보안 결과 보고서 그 초안 부분이 작성이 되고 그 실질적으로 협의자들 사이에서 그 문헌 작성에 대한 내용들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즉 보안 컨설팅을 하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점만이 부각이 되면 일각에서 또 과거에 있었던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일러두기 형태로 그 결과보고서 앞에 지금 우리 임호선 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전에 미리 저희가 그 해킹과 관련한 부분에서 보안 관제 시스템을 열어놓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그 결과 보고서에 집어넣어서 발표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최초에 기본적으로 3개 기관이 합동 컨설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도 같이 3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속 협의점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 전에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사건인데 서로 입장차가 너무 크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개천절 이후에 다시 또 논의가 됐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안을 수정하자라는 식의 발표문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던 관계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10월 한글날이 지나고 그런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협의가 돼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